나와서 하자. 조금 뒤로 하고 여기 조금 더 뒤로. 좀 크게 자신 있게 말하고 이걸 연습하고 자꾸 연습하고 빨리 시작해. 편안하게. 이쪽 보지 말고 앞에 계시겠지? 저거 심청이었는데 아마도 앞에 보고 딱 둘러 또 연습.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제시된 제시문을 읽고 그에 대해서 기대되는 점과 문제점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4개의 제시문이 있었는데요. 그 제시문은 일단 많이 발전된 로봇들의 내용과 그리고 그 로봇이 인간의 삶의 공존함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제시문들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초소형 로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소형 로봇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삶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크기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초소형 로봇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 초소형 로봇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인간의 삶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이라는 존재를 인간에게서 굉장히 익숙한 존재로 만들고 또 받아들이는 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초소형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얻은 로봇에 기대되는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로봇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을 인간에 적용시키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의 굉장히 큰 일부를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소형 로봇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개발시켜서 일상의 주변에 항상 공존하는 로봇의 크기를 줄여서 그 로봇과 공존해 나가는 데에 많은 불편함을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암을 치료하는 로봇이었는데요. 제시문 속에서도 나와 있듯이 암을 치료하는 초소형 로봇이 인체로 들어가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로봇들이 인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로봇의 이제 생체 근육을 입혀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겨난 문제점도 굉장히 크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존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속에서 나타난 4번째 제시문은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함에 따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로봇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로봇과 함께 공존하면서 로봇이 가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위험 속에서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 로봇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아까 암을 치료하는 초소형 로봇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초소형 로봇은 암을 치료하는 약물들을 인체에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인체에서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 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잃지 않고 이 로봇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문제 제시된 제시문을 읽고 미래 사회에 기대되는 점, 문제점, 그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기대되는 점입니다. 이 제시문을 읽게 돼서 이 제시문을 읽고 제가 미래 사회에 기대했던 점은 인간이 갈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을 이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기대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저도 아까 최현진 토론자처럼 초소형 로봇의 주의를 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이 초소형 로봇은 인간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산업용, 의료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인간이 갈 수 없는 부분조차도 이 초소형 로봇을 이용하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용 로봇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그런 적군의 기지나 적군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인간이 잘 볼 수 없는 이 신체 구조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인간이 모르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지워주는 소소형 로봇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줄이는 그 소소형 로봇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결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고 이 미지의 영역을 갔을 경우에 알지 못하는 군사용 로봇으로서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이 로봇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간에게는 불안감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그런 초소형 로봇의 모니터링 기술이나 아니면 추적 그 요소를 추가한다는 것이 저희는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제시문 3번에 보면 이것이 복잡하고 이것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기술을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이 소소형 로봇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저희 몸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적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니터링 기술과 추적 기술을 추가시킨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 7초입니다. 앞서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4개의 제시문에서의 볼 수 있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4개의 제시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첫 번째 제시문은 초소형 로봇에 대한 제시문이었고, 그리고 2개는 생체 근육을 활용한 로봇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대되는 점으로는 앞선 신예림 토론자가 말했던 것 같이 미지의 영역 탐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탐구를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앞선 신예림 토론자가 말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건강한 생명 연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최대한 생명 연장을 하자면은 최대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연장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초소형 로봇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암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파킨스병 같이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생체 근육이 만들어지고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점도 역시 따라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의 초기 단계가 개인 정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첫 번째 제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소형 로봇이 암이나 무슨 인간이 알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들을 탐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서 또 강조를 했듯이 아무도 자신도 모르게 암을 치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게 암 같은 분야에서 좋은 분야에서 치료를 당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어두거나 안 좋은 목적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재 몰카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몰카 역시 초소형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과 기술의 초기 발전 단계 시 문제점이고, 나중에 좀 더 그 단계로 올라가서 좀 더 높은 수준에 발전하게 된다면은 애초에 사람과 인공지능의 한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면은 생각하는 지식의 수준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또한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 역시 매우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생체 근육 또한 활발하게 실험 중이고 발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게 다 접합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 방안으로는 네 번째 제시문에서 말했던 그런 인간에 대한 인문학이라든지 이러한 인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했던 4대 어린이들이 갖춰야 할 그런 4대 창의력 같은 그런 4개의 부분들을 말로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초입니다. 먼저 최현진 토론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토론자께서 첫 번째 내용을 발표하시면서 이 초소형 로봇이 크기를 줄임으로써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초소형 로봇에게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거부감이 더 줄어드는 거는 약간 무슨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의미하는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현재 인공지능 이런 로봇들의 사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점점 익숙해져 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줄인다는 것이고, 물론 초소형 로봇 제가 이것 또한 당연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초소형 로봇이 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또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별성 있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초소형 로봇을 이제 공존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공존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줄인다는 것이고, 그런 초소형 로봇이 가진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그 로봇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한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을 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최현우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그 주임으로서 일상생활에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며 구중호 토론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구중호 토론자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형용 로봇이 발생됨에 따라서 몰카 역시 큰 문제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초소형 로봇이 그런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물론 감시 같은 걸로 이런 소소형 로봇을 사용해서 감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감시 동안은 모든 사람을 다 그런 소소형 로봇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말했듯이 이런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났지만 예림이 자기 주장을. 감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이 초소형 로봇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옆에다 둔다면 그런 범죄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최현진 토론자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해결 방안으로 경각심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이 로봇이 아직 실생활에 적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에게서 그 로봇이 가진 문제점은 이제 이게 연구를 하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오한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심도 없고 또 알아도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로봇이 가진 위험성조차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연구하는 사람이 대표로서 그렇게 위험성을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데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신예림 토론자께서 전쟁할 때에 대한 거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오히려 전쟁을 촉진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 군사용 로봇이 사용된다는 전제는 로봇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인간의 그 아군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이 초소형 로봇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더 이익이 된다면 그런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은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지금 그런 전쟁을 좀 더 촉진시키고, 오히려 자신의 아군의 손해가 없으니 전쟁을 해도 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소소형
그 모니터링 기술이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만 사용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초점이 맞아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개인 정보 같은 경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니터링 기술을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해준다면 충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초소형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